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11번째 강론에 이어서 12번째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론의 주제는 세계적인 천재음악가였던 모차르트, 그 모차르트가 즐겨 마셨던 와인이 이탈리아의 유명한 포도 품종으로 빚은 마르제미노라는 포도종으로 빚은 와인이 있습니다. 그 와인을 즐겨 마셨다는 이야기, 거기에 곁들여서 이 와인을 내고 있는 피압에 있는 한 이름난 와인들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풀네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희들 모차르트인데 이분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세계의 천재 음악가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의 와인을 이야기를 한참 정리하다 보니까 5살에 협주곡을 연주했고 7살에 교향곡을, 그리고 12살에 오페라를 작곡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 음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살에 아버지와 더불어 이탈리아 알토 아디제를 첫 연주 여행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알토 아디제 갔을 때 거기서 마셨던 와인이 마르제미노라는 포도 품종으로 빚은 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르제미노도 여러 이렇게 분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마르제미노 젠틸레라는 포도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포괄적으로 마르제미노 포도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차르트가 거기서 와인을 마셨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저도 경악할 일입니다. 13살밖에 되지 않은 천재,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그때 그 와인을 즐겨 마신 것으로 기록이 전해진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 2016년에 제가 이 마르제미노를 내는 이름난 와이너리 데 스테판이라는 이 와이너리를 찾았을 때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제가 그 역사와 와인의 주제를 좀 대폭 수정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오늘 갖고 강론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마르제미노 포도종으로 빚은 와인은 모차르트가 즐겨 마셨다고 되어 있지만 그 실제 모차르트한테 가져가서 같이 와인을 나눈 분이 누구냐면은 돈 조반니의 희곡을 쓴 다폰테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탈리아 사람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다폰테가 고향이 바로 지금 제가 찾아갔던 데스토바니 와이너리 바로 이웃인 체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차르트한테 프라하를 갈 때 전대에다가 와인을 잔뜩 수십 병을 담고서 여행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주인한테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 마르제미노 포도 품종은 베네토 피아베 주변을 해서 발달된 그리고 번성한 포도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알토 아디제 저 알프스 산 밑에 있는 동네로 갔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 주인의 설명을 들으면 사실은 그 알토 아디제는 알프스 산 밑에 아주 척박한 땅에서 별로 작물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인부들이 가을 치르면 부유한 베네토로 내려와서 포도 수확을 일손을 거두고 난 뒤에 돌아갈 때 아마 마르제미노 포도종을 갖고 들어간 것으로 그리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그렇게 소량이나마 마르제미노가 경작이 되고 거기서 아마 당시에 이 모차르트가 연주 여행을 방문을 했을 때 영주가 그것을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마르제미노 포도종은 분명히 이 베네토 그리고 베네토의 아드리아 파다 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 로콘폴로라는 동네가 가장 이름난 마을의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산지 주변의 일대를 합쳐서 이 꼴리 디 코넬리아라는 이 하나의 DOCG의 와인 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꼴리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꼴리 디 코넬리아. 지금 여기에 와인을 3병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와인이 바로 꼴리 코넬리아에서 나는 DOCG의 와인입니다. 지금 여기에
딱지가 뒤에 붙어서 말씀을 드리고, 브랜드는 스테펜 1624년으로 되어 있는데, 스테파니하고 스테펜하고 막 얼핏 보면은 이렇게 패밀리 가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설명을 보면은 스테파니의 원 조상이 스테펜인데, 로큰폴러의 주변에서 일단 사는 거로 문헌에 1624년 문헌에 처음 나타나서 그 조상의 이름을 1624년 스테피니로 해서 이 와인을 빚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인을 빚은 포도 품종이 마르제미노 100%입니다. 그리고 DOCG, 즉 이탈리아에서 가장 이 상위 계층인 DOC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한데도 이 와인은 100% 마르제미노 와인입니다. 아주 훌륭한 와인으로 여기고, 저는 2016년에 그때 이 집에서 이미 테이스팅을 해본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긴 부연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와인은 화이트 와인인데, 사실상 마르제미라는 포도 품종과는 직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스테판에서 만드는 아주 질이 좋은 화이트 와인이게 아마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베네토의 화이트 와인인데 뭡니까? 포도 품종은 타이른, TAI입니다. 타이라는 포도 품종하고 소비뇽 블랑이 60대 40으로 이 블렌드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 가운데서 이렇게 블렌드를 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만은, 아마 이 집에서 이 와인이 꽤 훌륭한 화이트 와인으로 아마 간주를 해서 지금 서울에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와인의 계층은 IGT입니다. 세 번째 계층은 프랑스의 뱅드베이하고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레드 와인인데, 아마 이제 이 레드 와인은 DOCG를 100% 마르제미노로 빚은 와인보다는 하나 낮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DOC 계층이니까 이 와인은 마르제미노 100%가 아니고 다른 포도 품종을 5개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블렌드한 와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이 첫 번째 DOCG 와인은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거기에 비해서 대중한테 조금 더 이렇게 뭡니까? 좋은 와인을, 마르제미노 와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블렌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할 것은, 이 마르제미노를 마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이름난 사람들이 같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차르트에 더 이상 유명한 유명세는 없겠습니다만, 그 모차르트와 더불어 같이 이 와인을 즐긴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이 다폰테입니다. 다폰테라는 분은요, 아마 그 돈 자반을 희곡을 쓰신 분이 다폰테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노입니다. 그리고 다폰테고, 다음에 다폰테 친구였던 카사노바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해서 모차르트, 다폰테, 카사노바, 이러한 세계적 인물들이 마르제미노 와인을 즐겨 마셨다는 이야기는 참 역사와 인문학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어떻게 다폰테하고 카사노바가 친구였는지를 여러 이 자료를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카사노바는 원래 베네치아 사람입니다. 내나 같은 지방은 베네토입니다. 같은 베네토고, 그 다음에 다폰테는 베네토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 이 데스테파니가 있는 피아베 이웃에 첸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주 베네치아 대사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 지인이 되고 친구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카사노바가 말년에 저 체코에 있는 보헤미아의 둑수성에 가서 13년을 보냅니다. 그 화려했던 시절은 다 접고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발트슈타인이라는 그 성에서 사서직으로 근무하면서 여생을 보냈는데, 얼마나 냉대를 받았느냐면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숱한 냉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던 차에 이 모차르트가 돈조반니의 첫 공연을 사실은 프라하에서 하게 됩니다. 그 프라하에서 돈조반니를 첫 해야 할 때 누굽니까? 이 다폰테가 자기의 고향 바로 지금 피아베 일대에서 마르제네로 빚은 와인을 수십 병을 전대에 담아가지고 프라하로 가서
여관방에서 같이 작업을 할 때 이 마르제미노 와인을 계속 마신 거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모차르트 와인을 이름 붙기에 전혀 걸맞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특수성에 있는 특수성은 사실은 그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말하면 외곽의 중심에서 좀 벗어난 외곽의 특수성이 있었는데 그 특수성에는 카사노바를 아마 고독한 카사노바를 시내로 불러들여서 세 사람이 돈조바니 작업에 일을 하면서 와인도 마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는 사실상 천재적인 그분도 면을 가졌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이 카사노바를 달리 천재적인 자유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돈조바니를 할 때 카사노바도 어느 한 부분에 참여했다 이렇게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대단히 이렇게 흥미있는 세 사람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즐겨 마시던 와인이 바로 데스테파니에서 나는 마르제미노 포도종으로 빚은 와인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와인을 즐기는 분들한테 인문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데스테파니를 제가 찾아간 것이 아까 서울대 2016년 4월 달에 여기를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휘아베라는 강이 흐르고 이 산지가 있는 동네는 아주 정원한 훌륭한 이렇게 경관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물론 데스테파니의 이 집에서 마르제미노가 이름난 와인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출발하기 전에 알고 갔던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와인 테이스팅을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뜰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쪽에 이렇게 현관에 이렇게 동판이 하나 붙어 있어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이곳에서 해밍웨이가 부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한 곳으로 역사적인 이 모뉴먼트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는 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미국이나 한 세계적인 이렇게 노벨 문학상으로도 노벨 문학 작가상으로도 너무 이름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숱한 모험적인 소설도 많이 전했습니다. 종은 누굴 위하여 울리나를 시작해서 노인과 바다 여러 숱한 제목의 이분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이 소설 작가가 이제 나중에 쿠바에서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쿠바를 들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제 심한 우울증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 스스로 이 산발 그 사냥하는 총을 갖고 목에다가 대고서 자살을 한 것으로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196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을 때, 그러니까 1914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지원병으로서 이탈리아 전투에 투입이 되는데 그때 이탈리아 전투에 참여한 이유는 상대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을 해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자원해서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오스트리아의 포격에 이 부상을 입고 거의 절명 상태에서 아마 후송이 돼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데스테파니에 와인을 해서 응급치료를 하고 다음에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거로 제가 처음 그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송병원에서 나중에 전역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랑을 하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해밍웨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사는 이름난 국순당입니다. 국순당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술이 전통주 백세주가 있고 그리고 이 막걸리도 아주 고급 막걸리를 유통시키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잘 아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국순당이 재래주 플러스 와인을 세계적인 와인을 갖고 온다는 것은 매우 이렇게 이례적이지만은 또 실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소주를 전문으로 했던 집이 와인을 이렇게
폭을 넓히는 그런 영역을 넓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와인을 들여오는 이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데스테파니 그리고 이 와인을 들여오는 국순당의 이야기를 여기서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